사랑, 머리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가슴으로 해야 할까요? 오늘은 돈과 사랑 사이에서 벌어지는 바로 이 이성과 감성의 대결을 다룬 제인 오스틴의 고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가요?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머리를 따르시나요? 아니면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시나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이 소설 속 인물들 모두가 바로 이 딜레마 앞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게 됩니다. 이야기는요, 한 가족이 정말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시작됩니다. 바로 대쉬우드 가문인데요. 가장인 대쉬우드 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아내와 세 딸은 순식간에 돈도 사회적 지위도 모두 잃을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죠.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왜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냐고요? 그 이유가 바로 당시의 한정상속권이라는 법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재산이 무조건 남자 상속자에게만 가게끔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대시우드 가문의 모든 재산, 그 거대한 놀랜드 저택까지도 딸들이 아니라 첫 번째 부인의 아들이었던 존 대시우드에게 몽땅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도 이 오빠 존 대쉬워드가 양심은 있었나 봐요. 돌아가시는 아버지 앞에서 여동생들을 꼭 챙기겠다고 약속하거든요. 처음에는 무려 3,000파운드, 정말 꽤 큰 돈을 떼어줄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 굳은 약속이 정말 순식간에 흔들리게 됩니다. 바로 그의 아주 이기적인 아내 페니 때문이었죠. 페니가 옆에서 계속 바람을 넣는 거예요. 아니 3,000파운드는 너무 많다. 가끔 뭐 생선이나 좀 보내주면 되지 않냐고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존의 그 관대했던 약속은 완전히 없던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 모녀에게 남은 건 1년 수입이 고작 500파운드. 이게 전부였어요. 이 돈으로는 그 화려했던 저택에서의 생활은 꿈도 꿀 수 없었죠. 결국 모든 걸 버리고 아주 작은 시골 오두막으로 쫓겨나듯 이사를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이 소설의 진짜 주인공인 두 자매의 성격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언니 엘리너와 동생 마리앤이에요. 첫째인 엘리너는요, 한마디로 이성의 화신이에요. 늘 신중하고 자기 감정을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죠. 머리가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동생 마리에는 어떠냐? 완전 정반대입니다. 감성 그 자체죠. 열정적이고 충동적이고 자기 감정을 폭포수처럼 쏟아내는 스타일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엘리너가 어떤 사람을 마음에 품게 됐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날 좋아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가끔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때요? 굉장히 조심스럽고 현실적이죠? 자, 그럼 마리에는 어떨까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들판을 막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있을까? 정말 감정 표현의 스케일이 다르죠? 이 두 자매의 차이가 여기서 확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형편이 어려워졌는데도 사랑은 찾아오더라고요. 두 자매에게 각자 다른 남자가 나타나는데 당연하게도 그 사랑의 모습은 두 사람의 성격만큼이나 완전히 다르게 펼쳐집니다. 이성적인 엘리너는 자신처럼 차분하고 지적인 남자 에드워드 페라스와 조용한 사랑을 키워나갑니다. 반면 감성적인 메리에는 영화처럼 나타난 훈남 존 윌러비의 열정적인 모습에 그야말로 한눈에 뿅 가버리죠. 하지만 로맨스 소설이 이렇게 순탄하게만 흘러가면 재미없겠죠? 이야기는 이제부터 급격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완벽해 보이기만 했던 이 두 커플의 사랑이 숨겨진 비밀과 현실의 벽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정말 불행은 한꺼번에 온다고 하잖아요. 마리앤을 그렇게 사랑한다던 윌러비가 갑자기 아무 말 없이 런던으로 훌쩍 떠나버려요. 그리고 들려온 소식은 부자 상속녀랑 약혼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설상가상으로 엘리너가 사랑했던 에드워드에게 무려 4년이나 사귄 비밀 약혼녀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폭로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엘리너의 이성이 진짜 시험대에 오릅니다. 생각해보세요. 자기도 지금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해서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데 옆에서 동생은 거의 실신 직전까지 슬퍼하고 있단 말이죠. 엘리너는 자기 고통은 꼭꼭 눌러 숨기고 오직 동생을 위로하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반면에 마리에는 어땠을까요? 그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빗속을 미친 듯이 헤매다가 결국 폐렴에 걸려 사경을 헤매게 돼요. 결국 그녀의 주체할 수 없는 감성이 자기 자신을 파괴 직전까지 몰고 간 셈이죠. 자, 이렇게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 이야기는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결말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 모든 시련을 겪고 난 두 자매가
진짜 행복이 뭔지 깨달으면서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재정의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반전이 하나 터집니다. 에드워드의 어머니가 약혼을 반대하면서 그를 상속 명단에서 빼버리거든요. 그랬더니 돈만 보고 에드워드에게 붙어있던 그 약혼녀 루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에드워드를 차버리고 대신 재산을 물려받게 된 그의 동생한테 잽싸게 갈아타서 결혼해버립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이 여자의 탐욕 덕분에 에드워드가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기대했던 낭만적인 그림과는 조금 다른 하지만 더 현실적인 행복이 찾아옵니다. 엘리너는 마침내 그토록 기다렸던 에드워드와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고요. 마리에는 불꽃 같던 첫사랑 윌러비가 아니라 가장 힘들 때 묵묵히 곁을 지켜주었던 브랜든 대령과 함께하면서 진짜 안정적인 행복을 찾게 되죠. 특히 마리엔의 변화가 인상적인데요. 자신의 그 뜨거운 열정만 쫓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감각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배우게 된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았던 안정되고 만족스러운 삶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이 소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이성이나 감성,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서는 얻을 수 없다는 것. 차가운 머리의 지혜와 뜨거운 가슴의 감정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거죠. 사회가 우리에게 강요하는 규칙들,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울리는 진짜 목소리. 이 둘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시겠습니까? 200년 전 대시우드 자매가 던졌던 이 질문은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